부패도 꽤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멘트로 시신을 밀봉하면 산소가 차단되고 세균 침투가 억제되기 때문에 부패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부패가 심했을까요? 완전히 밀봉하는데 실패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여기가 방 안이잖아요. 온도가 따뜻하게 되면 미생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되니까 오히려 부패가 빨리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숯은 왜 넣은 거예요? 공기 중에 냄새 분자나 아니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거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신의 부패 냄새는 대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카다베린 성분인데요. 숯이 일부를 흡수하기를 기대하고 넣은 걸로 보입니다. 화분도 허브 화분으로 갖다 놨더라고요. 일부러 저게 놓은 거예요? 냄새를 없애려고 이것저것 어설프게 머리를 쓴 거죠. 야, 냄새는 감췄는지 모르지만 진실은 감추지 못했네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내연녀인가요? 내연녀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니다. 가방 옮긴 남자들한테 죽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납치하고 감시만 했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죽인 건가요? 그런데 공범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이 내연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나요? 내연녀에게 남자가 있었나? 20대 여성이 시킨 일이라고 했습니다. 20대? 최 씨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자기 계좌로 보낸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주도한 사람이 그 20대 여성이었다고요? 여성이 입국하면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정체가 뭐예요? 22살 일본계 미국인이었는데요. 일본계 미국인?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최 씨와 무슨 관계일까요? 최 씨와도 내연녀 송 씨와도 아무런 접점이 없었어요. 서류를 확인을 해봤지만 가족도 아니었어요. 뭐지? 그런데 공범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의논을 했는데 상대방을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통화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내연녀 송 씨였습니다. 근데 서류상으로 분명히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왜 엄마라고 부른 거죠? 아빠가 미국 국적이라 아빠 쪽으로 출생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모녀가 공모한 거고 딸이 엄마의 내연남을 살해한 거네요. 근데 또 딸도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시신을 찾았다고 하니까 내연녀 송 씨는 조금씩 포기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같이 죽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혼자 죽였어요. 실토를 하더라고요. 내연녀가 준 게 맞군요. 딸도 동참한 게 아닌가 싶은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배달원이 시멘트 포대를 문 앞에 놓고 간 잠시 뒤 한 여성이 나타나서 시멘트 포대를 또 놓고 갔습니다.
바로 딸이었습니다. 아, 딸은 엄마가 넌 잠깐 나가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엄마가 전화가 와서 시멘트와 벽돌이 부족하니까 구해오라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또 염산과 방부제를 구해달라는 전화도 왔다고 하는데요. 사체 은닉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협조했다는 정황 증거로 보입니다. 모녀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당시에 엄마와 딸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뭐 명품을 막 쌓아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돈을 다 어디서 난 거죠? 1년 전 딸이 계좌로 5억이 넘는 거의 입금된 게 확인됐습니다.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피해자 최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연녀가 최 씨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딸이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한테서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법정 대리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았다가는 흥청망청 낭비할 것 같다고요. 근데 명품 중독이니까 그거는 또 맞는 말이네요. 5억은 딸이 상속받은 돈의 일부인가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제 최 씨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비싸요 원래? 신청서만 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변경이 되는 거라서 미국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으로 5억은 명백히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큰 돈을 물려줄 할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도 거짓말 같거든요. 실제로 딸의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려받을 유산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은 영문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법정 대리인 변경 서류라고 하면서 최 씨를 속였습니다. 원래부터 사기꾼이네요. 그러니까 사기꾼 모녀인 거죠. 최 씨도 무녀에게 왜 돈을 안 갚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최 씨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도 이 일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그 후에 최 씨가 재결합하고 싶다면서 내연녀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집에 있던 남자들이 최 씨를 폭행하고 카드를 빼앗아서 총 2,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누군가요? 남자 3명을 대기시켜 놓은 정황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부른 거죠. 덫을 깔아놓고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피해자는 두 사건 모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내연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최 씨는 은행 직원에게 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서 아내한테 말하지 말고 모른 척해라. 어차피 내가 딸처럼 생각하는 애한테 간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딸처럼 생각하는 애한테 갔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이 모녀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최 씨가 절대 신고하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여긴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돈으로 먹고 살려고 ATM기로 생각을 한 거네요. 하지만 최 씨가 모녀에 대해서 점점 경계심을 갖게 되어서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녀 입장에서는 돈줄이 끊기는 거죠. 송 씨는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끊겼을 때 극빈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훨씬 치솟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연녀는 딸에게 내가 최 씨한테 받을 돈이 더 있다. 딸은 그래? 그럼 더 받아내자. 라고 사람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딸도 도와줄 사람을 만나러 강남에 갔는데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지국이 강남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잘 있으니 찾지 마라. 그런 문자도 보냈고요.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서 보낸 문자인 거죠. 납치 3일째 아파트에서 실종자를 찾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경찰이 찾아오니까 내연녀는 최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빌라를 3개월간 임대를 했어요. 작정하고 장소를 빌린 거네요. 임대해준 그 집주인은 무슨 죄야? 엄마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면 딸이 실행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나쁜 짓에 손발이 딱딱 맞았네요. 목적이 돈이었다면 돈만 뺐지. 어떻게 이렇게 살인까지 했을까요? 협박해서 돈을 받고 풀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1억 원을 계좌 이체해달라고 하니까 줄 돈이 없다면서 처한테 말해서 구해주겠다. 대출을 받아보겠다고 하다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었어. 피해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네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도 딸도 다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풀려나게 되면 납치도 문제가 되지만 5억 원을 사기쳤다는 거, 2,300만 원 강도까지 했다는 거. 이게 형익이 높은 거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딸을 범행에 끌어들일 수가 있는지예요. 딸이 모은 공범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그쪽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죠. 딸을 불법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걸 보면 일반적인 모녀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내연녀가 진술할 때는 막 울면서 동정심을 유발했는데 현장 검증할 때 보니까 후회가 없었어요. 보통은 현장 가면 고개를 숙이고 잘 못 봐요. 그런데 똑바로 보면서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세히 설명까지 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그저 돈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해야 할 그런 자녀로 대했다기보다는 마치 동업자처럼 대했습니다. 낳기만 했지 엄마는 아니네요.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왜 기꺼이 도왔을까요?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딸이었거든요. 단순히 엄마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적극적인 공범자였습니다. 딸은 이 범행을 함께 하자고 지인에게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사 치는 게 있는데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증권으로 해소해야 해. 친구니까 너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챙겨줄게. 공사요? 이거 전문 용어인가요? 유흥업소 쪽에서 쓰는 은어인데요. 손님들 상대로 협박하거나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걸로. 예예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네요. 딸은 과거에도 남성 손님에게 돈을 뜯어내는 식의 비슷한 일을 해봤거나 적어도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겠죠. 심지어 이때 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딸은 미혼모로 추정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절박한 상황이었겠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송 씨가 이 딸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딸은 말투와 행동이 완전히 철부지 같았는데요. 엄마가 하자니까 했다. 범행 도구도 챙기고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도 엄마가 시켰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22살이면 엄마가 시킨다고 물불 구분 못하고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기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엄마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딸은 미국 국적에 일본인의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와 호적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어린 시절은 아버지 쪽에서 자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러다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엄마를 찾으러 왔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머니에게서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정하게 살아가던 와중에 엄마가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내자고 한 겁니다. 딸은 어떻게 해서든 엄마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범죄를 한다는 게 듣도 보도 못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그리웠으니까 엄마가 하자는 거 해야 엄마가 나랑 좀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딸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내연 여인 엄마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는 다연사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딸에게 그 내용에 부합하는 위증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가 정말 나쁘네요. 끝까지 이렇게 딸을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딸은 엄마의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걸로 보이죠. 엄마가 시키는 걸 거부했을 때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엄마의 뜻하는 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딸이 얼마나 엄마에게 심리적으로 깊이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예인 거죠. 너무나도 위험한 엄마였는데 기묘한 모녀의 범죄는 엄마와 같은 한국 국적도 한국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왜곡된 애착으로 엄마를 따랐던 딸과 그런 딸을 서슴없이 자신의 범행에 이용한 엄마의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불쌍하다. 딸 안쓰러워.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기도 어렵다.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한 상태에서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중형을 선고한다. 내연 여인 엄마는 징역 30년, 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명은 징역 7년에서 벌금형까지 각기 선고받았습니다. 딸은 범죄자로 만들고 본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참 그 이유가 오로지 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씁쓸하고 참 무섭네요. 예.